이번 이야기는 무서운 이야기. 검은 악마. 아무래도 라면을 끓일 때 물을 너무 많이 넣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옅은 국물의 색은 물과 스프의 비율이 맞지 않는다는 걸 나에게 알려주고 있었다. 이미 퉁퉁 불어버린 면을 입안에 집어넣자 얼굴이 찡그려질 정도로 맛이 없었다. 더 이상 먹기는 그런 듯해 아직 절반도 채 먹지 않은 라면 냄비를 그대로 싱크대에 부어버렸다. 음식을 남기면 안 된다는 말 정도는 잘 알고 있었다. 지구 저편에서 이미 불어터진 라면도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아이들이 많다는 말 또한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이었고 나는 나였다. 내가 그들처럼 살 수는 없지 않는가. 이제 이런 생활도 얼마 남지 않았다. 내 방의 곳곳에서는 찢어지거나 엉망이 되어버린 도화지들이 넘쳐났다. 이것들이 모두 단 하나의 수작을 위해 희생된 도화지들의 양이었다. 저 도화지들의 희생으로 그린 그림들은 성공적이었다. 미술작품 공모전의 출판에 당당히 1위를 차지했으며 내가 그린 다른 작품들조차 모두 높은 점수를 받으며 상위권에 머물렀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강력한 신인 화가로 이름을 떨치고 있었으며 얼마 안가 나만의 전시회가 열릴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이 좁고 냄새나는 단칸방도 그리고 맛없고 부르트진 라면과 이별한다는 소리였다. 지금 이 순간을 위하여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가. 한동안 밀가루 음식 외에 음식을 본 적이 없었던 날도 있었고 밀린 집세를 받으려 하는 주인 할머니와 대판 싸운 적도 또한 있었고 내가 자고 있던 중 엄청나게 커다란 귀뚜라미가 내 입속으로 들어갈 뻔한 적도 있었다. 이런 지옥과도 같은 생활과 안녕이라니. 너무나도 행복했다. 모든 게 꿈만 같았고 내 얼굴에서는 미소가 떨어지는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날의 아침 역시 나는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가득 피우며 눈을 떴었다. 나야! 야, 잘 지내지? 야, 놀랄 준비해라. 나 조만간 전시회 열릴지도 몰라 임마. 그건 분명 내 이름으로 열리는 전시회는 아니었다. 내 그림은 다른 화가가 연 전시회 기퉁이에 걸리는 그림에 불과했지만 나에겐 그것조차 너무나 기쁜 행운이었다. 나에게 그럴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는가.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네온 사인들은 너무나도 매력적이었고 황홀했다. 거리의 모든 네온 사인들은 앞으로 일주일 후 열릴 내 전시회를 축하해주는 것만 같았다. 택시기사 아저씨의 온화한 얼굴도 좋았고 부드럽게 밟히는 택시의 엑셀 소리도 좋았다. 종료! 기분 좋아 보이네. 무슨 일이라도 있어? 기사 아저씨가 낮은 목소리로 나에게 물었다. 아마 내가 친구가 전화한 내용을 들은 것 같았다. 예전에 나였다면 무슨 상관이냐며 화를 냈음에 분명하지만 지금의 난 달랐다. 예, 아저씨. 저 곧 제가 그린 작품이 전시회에 올라올 것 같거든요. 아이고 좋겠네. 젊은 친구가 그림을 잘 그리나 봐.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젊은 친구가 대단하구만. 나도 자네 또래의 아들놈이 하나 있는데 녀석이 좀 지독한 병을 앓고 있거든. 얼른 일어나서 자네처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구만. 갑자기 숙연해지는 분위기가 미안했는지 아저씨는 나에게 사진 한 장을 건넸다. 이게 우리 아들이야. 이렇게 말하면 건네는 그 사진 안에는 잠들어 있는 남자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아저씨가 말한 병 때문인지는 몰라도 얼굴이 상당히 초췌해 보였다. 와, 아저씨! 아들 잘생겼는데요? 내 말에 기사 아저씨는 애써 쓴웃음을 지었다. 걱정 마세요. 언젠가 아드님도 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이 사람 복이다. 그 순간 일은 벌어졌다. 아저씨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잠시 뒤로 돌린 순간 아직도 내 기억에서는 그때 내가 타고 있던 택시의 정면에서 달려오던 그 트럭을 잊을 수가 없었다. 운전대를 잡고 있는 남자는 잠이 오고 있었는지 고개를 깜빡거렸고
기사 아저씨는 정면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트럭을 피할 만큼 반응 속도가 빠르지 못했다. 김격석씨! 정신이 드세요? 몽롱한 정신에서 깨어난 의식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마치 장마에 씌어져 있는 것처럼 귀는 먹먹했고 몸은 내 몸이 아닌 것처럼 무거웠다. 고개를 몇 번 흔들자 그제서야 내 얼굴 위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간호사의 얼굴이 보였다. 저 선생님! 김경석 환자가 깨어났습니다. 아직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한 나로서는 귀를 건드리는 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몇 분 동안 멍하니 지금 내 상황을 생각해보자. 떠오르는 건 몇 가지 없었다. 간호사의 목청만큼 귀가 찢어질 듯한 자동차의 견적 소리와 비명을 지르는 아저씨와 내 목소리, 그리고 오랫동안 불에 달군 인두를 대고 있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내 오른팔. 내 팔! 소리를 지르며 내 오른팔을 바라보았다. 없었다. 내 오른팔이.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다. 단지 주변의 소리가 모두 단절되는 듯한 기분만 느껴졌다. 손가락 5개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내 오른팔이 딱 반절이 되어버린 것이다. 팔꿈치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아래 부분은 흔적조차 없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머리가 점점 아파왔다. 그래서야 의사는 몇몇의 간호사들을 옆에 낀 후 내 앞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흰 가운을 입고 있는 의사의 모습이 마치 나에게 공을 내리러 온 악마의 모습처럼 보였다. 내 손은요? 예? 의사 선생님, 제 손은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아직 온전한, 아니 화상을 입어 흉측하게 변해버린 왼팔로 의사의 옷소매를 잡고 소리쳐봐야 돌아오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사실 잘 알고 있었다. 이래봤자 나에게 돌아오는 거 주변 사람들의 추한 시선뿐이라는 걸. 하지만 믿을 수가 없었다. 나는 물감으로 묻힌 붓으로 그림을 그리던 화가였고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믿던 사람이었다. 신이 나라는 인간을 만들면서 유일하게 내린 재능, 그건 나에게 있어 바로 그림을 그리는 재능이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무슨 천천벽력 같은 소리란 말인가? 사고 후 택시의 잔해의 환자분의 오른팔이 뭉개져서 빼낼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빼낸다고 해도 사고 후 일어난 화재 때문에 피부가 심하게 녹아내린 상태였고요. 그 상황에서 이미 떨어져 내려가 팔을 찾다가 시간을 지체했다며 흘러나오는 피 때문에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의사의 목소리 이런 상황에서조차 여유로웠고 부드러웠다. 부드러운 목소리. 택시기사, 그 택시기사 아저씨는 어디에 계시죠? 의사는 가볍게 고개를 숙임으로써 대답을 대신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의사는 내가 괜찮다는 걸 알자 곧바로 간호사를 데리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모든 게 다 원망스러워졌다. 죽은 사람을 욕하면 안 된다는 것쯤을 알고 있었다. 그때 기사 아저씨는 왜 뒤를 돌아본 걸까? 그때 왜 나는 기사 아저씨께 그런 말을 했을까? 우리 앞에서 달려오던 트럭은 왜 하필 내가 타던 택시 앞으로 달려온 걸까? 아니, 애당초 귀찮은 성격이다. 내가 친구와의 약속을 한 번만 더 다음날로 연기했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기사 아저씨도 친구도 트럭 주인도 모두 다 원망스러워졌다. 하지만 원망하면 할수록 내 눈에서는 흐르는 눈물은 멈출 수가 없었고 오른팔의 허전함은 채울 수가 없었다. 이제 다 끝이었다. 내 오른팔과 작별한 지 오늘로 딱 한 달째였다. 아직 전부 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의사의 말로 뒤로 한 채 나는 냄새나는 단칸방으로 향했다. 내 방의 곳곳에서 자리 잡은 도화지들이 나를 보며 비웃는 듯했다. 나를 그렇게 찢어버리다니 이제 너도 그 꼴이 됐구나. 이제 너도 우리처럼 실패장이네. 도화지들의 까르르 거리는 소리가 귀에 울리는 듯했다. 하루하루가 행복했던 나날들은 이제 꿈에서나 볼 정도로 내 삶은 초췌해져만 같다. 눈을 뜨면 들리는 그 도화지들의 비웃음과
오른팔의 비명소리뿐이었고 오래전 책에서 읽은 듯한 끊임없이 도전하라라는 문구는 정말 책에서나 나올 법한 단어였다는 걸 깨달았다. 책에서 읽은 적이 있었다. 오른팔로 숭숭장구하던 화가가 오른팔 1차 왼팔로 그림을 그리고 성공을 했다. 하지만 왼팔마저 1차 이번엔 두 다리로 그렸다. 두 다리마저 잃은 그 화가는 자신의 입으로 그림을 그렸다. 전에는 그런 화가의 모습에 감동을 받은 적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건 정말 소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걸, 그 사실을 깨달았다. 왼팔로 그림 그리기는 시도해봤지만 마치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보다 못할 것만 같은 그런 그림이 탄생했다. 그 그림 또한 지금 내 방의 구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다. 그러다 어느 날이었다. 하루하루를 비극처럼 보내다 어느 날 그 녀석은 내 앞에 나타났다. 마치 온몸이 그림자라도 되는 듯 검은색을 띤 녀석. 입고 있는 옷이나 그 녀석의 몸이나 색에 좋았다의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어느 사이비 종교에서 나온 사람인 줄 알고 녀석을 쫓아내려 했던 그때 녀석이 나에게 한 말은 녀석을 밀어내는 내 왼손을 멈추기에 충분했다. 야, 오른팔을 되찾고 싶어? 내 통곡은 커다랗게 확대되었고 그 녀석의 입가 또한 점점 올라갔다. 이미 없어져 버린 오른팔이 다시 떨려오는 기분이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녀석이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저 깊은 심해에 처박아 두었던 기억을 녀석이 지금 꺼내려고 하고 있었다. 에이 개새끼야, 지금 나랑 장난치는 거야? 떨리는 목소리로 녀석을 윽박지르자 녀석은 내가 그럴 줄 알았다는데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말했다. 헤헤, 장난이 아니야. 내 팔을 붙여줄 수도 있어. 물론 온전한 상태로 말이야. 내 앞에 서있는 녀석의 모습이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다. 아니, 지금 움직이는 건 녀석이 아니라 떨리는 내 두 눈일게 뻔했지만 말이다.